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장 수급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용어 설명부터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주식 투자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화면과 같아요.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을 찾아 들어가는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는 우리가 흔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어떻게 되냐면 이 주가가 상승을 이만큼 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지금쯤 바닥이겠지 하고 이 저점 매수가 들어갑니다. 싸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 저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요 고점에 비해서 요건 저점이죠.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일단 싸다 생각하고 지금이 바닥점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저점 매수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하면은 지금쯤은 고점일 것이다 생각하고 팔아요. 그게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고점 매수, 저점 매도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한다거나 어떤 상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닥 부근보다 이게 최악이라 보고요. 이 부분보다는 좀 높은 이 고점에서 매수한다 이 말이에요. 바닥이라 생각하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저점을 찍은 것보다는 좀 더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고점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다가 이 상승을 하는 구간에 하락을 예상하고 팔지 않고요. 이렇게 꼭지를 봅니다. 변곡점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가격보다 산 이 가격대가 지금은 저점이다. 요거보다는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좀 더 바꿔보면은 이론에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닥이라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게 고점이다 생각하고 사고 팔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게 바닥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주가는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대응하고 또 추가 매수로 대응하고 또 추가 매수로 대응합니다. 물타기로 대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 저점 매수는 실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점 매도는 이게 고점이겠지 생각하고 팝니다. 그리고 이게 고점이겠지 생각하고 팔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전에서는 이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 팔게 됩니다. 이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매수, 매도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점 매수, 저점 매도는 이게 전고점을 넘었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삽니다. 주가가 오를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르는 구간에 계속 매수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매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 팔게 되죠. 그럼 실제 이 구간에서 팔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매매에 굉장히 익숙하죠. 또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매매에 익숙합니다. 이거를 실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보자. 종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즘 화학주 잘 나가죠. 화학주에서 오늘도 LG화학 수익 냈다고 올려주신 분 계시던데 한번 봅시다. 수급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 많이 사죠. 잘 보세요.
자, 주가가 고점을 찍었고 요게 바닥입니다. 그럼 이 구간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구간을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 그 구간에 주식을 삽니다. 이게 저점 매수예요. 저점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 있죠. 이 상승하는 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판다 아닙니까? 이렇게 팔죠. 이게 바로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겹쳐서 봅시다. 자, 세력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이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실제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팔아요. 또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동안 주식을 매수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하고 반대로 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게 익숙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익숙합니다. 이거는 우리 수급 분석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할 때 떨어지는 주식을 산다. 이것들은 뭐 용어로 다시 보여드리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사는 거는 고점 매수, 뭐 저점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서 수익률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비슷하다, 자기 성향에 따라 투자해라,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저 차이를 잘 몰랐다니까 처음에는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쭉 점검을 해보니까 이 방식으로 1억을 투자해서 2억이 될 동안 동일한 기간에 이 방식에 1억을 투자해서 4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식보다 이 방식이 2배의 투자 성과가 투자 성과가 2배로 좋다, 이렇게 데이터로는 그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실제 그럼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이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 하는 게 좋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살 때는 매매 안 하고요. 개인들이 팔 때 사고 아니면 세력들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는 이런 구간 있죠. 개인들 빼버리고요. 자, 좀 보면은 이렇게 세력들의 매수가 감지가 되었잖아요. 이럴 때 세력들이 매수하는 거 보고서 정고점 넘어갈 때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그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지금 플랜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점 매수 말씀드렸답니까? 똑같은 그 LG화학 어제도 보여드렸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방식을 했는데 수익 측면에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파워 가이드에서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전에 우리도 뭐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방식이고, 또 가끔 제가 기술적 분석의 역이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적 분석 역이용이 한번 자 종목 하나 봅시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카페 스페셜 분석을 통해서 올려드렸죠. 자, 신세계 많이 올랐습니다. 신세계를 잠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 바닥을 예상하고 이렇게 매수하는 요 구간 있죠. 기술적 분석의 역이용이라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이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방식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 보면은 물론 이게 투자성 기간에 따라서 짧게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되고, 또 길게 보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듯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수급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세력들 매매를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자, 오늘은 바로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팔았습니다. 2천억 조금 더 팔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쪽에서 팔았고요. 또 기관들의 매수도 전기전자 쪽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고만고만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거 봐야죠. 운수창고, 운수장비, 유통업, 통신업 이런 부분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런 종목들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검색을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삼성전자 오늘 뭐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종목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누가 샀나? 잠시만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시가총액 상위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오늘 장중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런 뭐 운수창고, 운송장비, 유통업, 통신업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좀 고점인 종목들 플래닛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인텔리안 테크라고 해서 자 이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아닙니까? 여튼 지금 현재 세력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으니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진칼은 고점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도 관점에서 또 하나마이크로는 참모가 드디어 매도하기 시작했네요. 이것도 이제 서서히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TSK도 이건 어제 본 것 같네요. 이것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니네요. 조금만 더 봅시다. 해외 시장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외국에서 미국 돈, 일본 돈, 유럽 돈, 뭐 중국 돈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유럽 돈이 이제 들어올 만큼 들어왔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럽 돈이 다른 나라 돈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들어올 때가 다 됐다, 올 만큼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나가는 유럽 돈을 보완해 줄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해외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뭐 세계 시장이 지금 다시 괜찮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